자, 이제 미분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일단 함수에 대한 최치수하고 방분식 들어갈 텐데, 함수의 최치수,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이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뭘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극대극소를 배웠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한 범위만 넣어주면 최치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최치수를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함수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세요. 함수식 존재 유무. 즉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최치수를 구하려고 할 때 그 최치수를 구하려고 하는 그 대상, 그 함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fx가 현재 이렇게 식이 있다. fx가 이렇게 함수식이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면은 이제 문제가 쉽다. 이게 되는 거고요. 현재 뭐뭐뭐뭐를 ft라 하자. 이런 거죠. 이런 문장 나올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것이 내가 구하려는 함수식 내용이구나 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함수식 내용.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ft의 함수식을 꼭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이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수식 존재 유무의 키워드는 뭐야? 다시 말하면 최최소를 구하려는 대상이 되는 거야. 최최소를 구하려는 대상. 최대 최소를 구하는 대상.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최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에 해당하는 함수식이 존재하는가? 이걸 반드시 꼭 확인해 주세요. 그 함수식이 존재하는가? 예. 그러면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f'x를 통해서 증가감수를 파헤쳐 주세요. 현재 f'x를 이용하여 fx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라.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 범위를 입력하여 제한 범위 입력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기.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는데 상대방은 뭘 가지고 변별력 과시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1번을 가지고서 변별력을 과시할 거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의 부호 판정.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줄 때 현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양의 실근 2개와 음의 실근 하나를 가질 때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에 대한 개수나 부호 판정을 내겠구나 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이거의 연장선에서 해주면 또 하나가 뭐야? 바로 실근과 동의어는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교점에 대한 부호 판정을 해주세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값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만 확인해 줘. 이게 되는 거야. 또는 부호 판정.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는 첫 번째 fx equal 0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방정식일 때 이렇게 나올 거고 두 함수의 교점 그러면은 fx equal g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방정식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두 함수에 줄 테니까 교점의 개수를 좀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중요 포인트는 반드시 미정계수가 있어요.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미정계수를 혼자 두세요. 미정계수를 혼자 둔다. 한쪽으로 정리한다. 이왕이면 미정계수는요, 앞에 부호가 양수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 모습은 이렇게 이퀄 K 이런 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만약에 여기 fx 안에 x 관계식이 있는데 거기 k가 있어. 그러면 k만 혼자 보내주시면 돼요. 단 k가 앞에 부호가 뭐다? 양수인 상태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k면 넘겨서 k 만드시고 플러스 k면 그 앞에 있는 x 관계식을 싹 다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꼴을 만드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정계수 있으면 미정계수만 제외하고 싹 다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모양이 이런 꼴이 됩니다. hx라는 하나의 모습이. 다 이항한 이후의 꼴이에요. 그래서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린 후 hx하고 이것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린 후 y 콜 k를 비교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풀리는 문제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문제를 푼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대로만 따라서 문제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등식.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바로 부호 판정이냐 아니면 목표는 대소 비교냐 이게 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은 앞쪽에 설명했던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식이 기본적으로 1번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이거 부호 판정하라는 뜻이구나.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부호 판정해달라는 뜻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두 함수로 나왔다면 이때는 목표는 두 함수 이렇게 되면 대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소 비교.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미정계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미정계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미정계수를 한쪽으로 정리해 주세요. 미정계수를 한쪽으로 정리한다. 한쪽으로 정리 이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된다? 결국 나오는 마지막 케이스는 결국 이거 이퀄 K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부동호 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하나의 hx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hx와 그리고 y는 현재 k의 관계다. 설명하시면 돼요. y 콜 k 관계. 자,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그린 후 hx의 그래프를 그린 후 y는 k와 비교하기. 요거를 비교하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과정, 이 트렌드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줄 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정리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목표는 뭐다? 결국 fx 그래프 그려줘. 알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다 이해했다면 hx의 그래프를 그린 후 상수함수하고 비교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답을 찾아주면 된다. 이것이 결론임을 잊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제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합니다.